토요일 날 이 밤에 여기 왜 있는 겁니까? 일산에 계시는 간장님들이 요즘 궁금해하시고 또 대단히 하실 말씀들이 많은 주제들을 놓고 오늘 한국 태권도 경영자 연합회라는 현재로서 이제 임의 단체를 이제 하려고 하는 단체인데 여기서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그런 주제들을 갖고 한국 태권도 경영자 연합회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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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우리 서성원 선배가 또 단독으로 혼자서 국회 갔었잖아요. 거기서도 이와 비슷한 이런 현상이 있었고, 최근에 저희 긴급구조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고, 이것도 오늘도 아마 호해가 될 건데, 일선 지도자들이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의 상황들은 이러했습니다. 하고 여기서 끝 맞지? 뭐야? 편집은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라네.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같이 한국 태권도 경영자 연합회라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하고 오늘 발대식도 하고 토론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도자들이 악에 바쳤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다발인가 하나씩 뭔가 정책적으로 어떤 일선 지도자들이 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책이 우리한테 좀 불이익이 될 수 있겠다. 조금은 감당하기 어렵겠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동시에 여러 가지가 이제 온 거야. 그렇죠. 최근에 그런 주제들이 많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일선 지도자들이 지금 계속 목소리를 내고 또한 이런 임의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칭 경영자 연합회. 그렇죠. 그러면서 이건 이제 제도권, 우선 태권도 단체 그리고 정부 상대로 어떤 불합리한 어떤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개선을 위해서 목소리를 낸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떤 정책이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이 모임의 발단이 밴드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들 중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 관한 문제는 오늘 많이 다뤄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어린이 통학 차량에 관한 문제는 전국 17개 시도 태권도협회 전무이사들도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고 또 밴드로부터 출발했던 전국 태권도 지도자 연합회 여기서도 지금 회장을 선출해가지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문대성 의원이라든지 김태한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예기간 내지는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일선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떤 좀 노력을 하겠다. 가능할까요? 가능한가의 문제를 지금 빨리 해줘야 돼. 왜냐면 우리 지진 선배들도 그렇고 우리 동료 아는 사람들 도장하는 관장들이 했죠 벌써. 아니 다 지금 스톱했대 다. 뭐를 스톱해? 개조하는 거를. 개조하는 거. 왜 기대를 하고? 그러니까 왜 개조하니까 문대성 의원이 다 그걸 1년 2년 유예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냥 안 하기로 했다는 거야. 그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굉장히 너무 믿으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아마 정치권에서도 김태한 회장이든 문대성 의원이든 인기 발언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지금 당장 8월 1일부터인가요? 8월 1일부터 이걸 개조를 안 하면은 과태료가 이제 부과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대토론회에서는 많이 다뤄지진 않았어요. 중요하게 이제 다뤄졌던 것은 초등학교 태권도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방과후 수업 이 논란과 같이 함께 합쳐져서 이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좀 오늘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대문구에 있는 미동초등학교, 아현초등학교, 북성초등학교 이런 학교에서 12개 초등학교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이 됐나 모르겠는데 안 했는데 왜 그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니 초등학교에서 태권도로 교과목을 시범적으로 채택한다는데 반대를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저희가 그랬잖아요. 예. 당연히 그게 좋은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저희가 뭐 알아보고 이제 현장에서 어떤 그걸 왜 그렇게 극도로 반대를 하냐 했더니 그 심사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미동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심사 추천 아이들을 행사해 가지고 지금 그 폼을 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은 왜 미동초등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뭐 서대문구 협회라든지 서울시 태권도 협회라든지 협의를 하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이런 쪽에서는 일선의 도장 그러니까 미동초등학교 주변, 아현초등학교 주변, 북성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자기네 회원들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저희 북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아까 들으셨다시피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이 반절만 와주셔도 아마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잖아요. 우리 맨날 무시당하고, 네?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세워놓은 그런 단체들한테 우리가 밟히고 우리를 위해서 나서줘야 할 그분들이 안 나서고 방관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무슨 구 협회십니까? 예, 서대문구 협회에서. 혹시 무등록 체육관이세요? 아닙니다. 서대문구 협회에서 혹시 협회 차원에서 예. 도움을 주셨습니까? 이제 문자 집회한다고 문자 한번 돌려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해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혹시 회비를 안 내셨습니까? 그런 거. 국기원 서대문 협회로 안 들어가셨습니까? 아니, 다. 근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10사람만 모여서 그 옆에서 얘기를 하면 그 협회장님이 움직이겠죠. 근데 그 10사람조차도 안 모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대문구에서 오신 관장님 저 뒤에 한 분 보여요. 우리 북성초 근처 말고 딱 한 분 보여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저희 관장님들을 대변해줄 단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한국태권도 경영자연합회라는 이런 단체가 생겨서 그 경기단체와 이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오늘 나왔던 얘기들이 뭘로 번졌냐면 사실은 저는 오늘의 이 대토론에서 사실 좀 오바된 얘기도 있었고 뭐 이렇게 조금 잘못 이렇게 설명된 부분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봐요. 일선에 있는 지도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속해 있는 시군구협회로부터 시작해서 시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까지 올라가는 제도권 단체들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깊다. 그렇죠. 예. 오늘 그러한 맥락들의 발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각 시도협회 그 위계 질서는 꼭 지켜줘야 된다. 꼭 지켜줘야 된다. 근데 그걸 지금까지 지켜주고 예를 갖추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어떤 말씀하신 가불관계 이야기도 하셨고 근데 지금 가불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럼 노예 같습니다. 노예. 모든 돈을 갖다 바치고 마음대로 계속 진짜입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잔연치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심사 이 제도에도 문제가 많고요. 얼마 전에 제가 송파구에 갔더니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갔는데 품새 끝나고 경기하는데요. 2대 맞고 3번 차니까 땡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요. 이 국기원 심사 자체에 대한 불신도 많고요. 돈 내면 주는 단증, 통증이라고 생각해요. 돈 내고 그냥 하고. 지렁이도요. 이렇게 밟아서 그냥 죽으면 덜 미안해요. 근데 막 지랄하고 죽잖아요. 좀 약간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액션을 취해줘야 돼요. 뭐든지. 그래서 제안하건데 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다른 우리 품증을 만든다면 혹시나 찾아올 수 없다면 대안책이 돼서 힘을 약화시키는 또 긴장을 시키는 왜? 심사위원이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들이 요즘에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15만원 내고 가라 그러는 거 3, 4만원 하고 5만원 한다 그러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마들 별 생각 없어요. 왜 우리가 심사를 대한태권도협회, 시도협회, 시군구협회에 속해가지고 이렇게 그 노예라는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저들의 갑질에 우리가 휘둘려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대한태권도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다 단체는 시 단체와 군구 어떤 단체들이 다
그 의존 비용이 다 심사비로 이루어진 그렇죠. 거기 때문에 예, 예. 일선 지도자 입장에서는 우리 어떤 그 영역에 있어서 불이익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면 협회의 존재의 이유가 뭐가 그러니까 있느냐. 뭐 너희들이 심사비 받아가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시군구 협회든 시도협회든 대한태권도협회든 국기원이든 심사비를 받아가는 것은 좋은데 네. 그러면 우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너무 없으니까 이제 일선에 있는 지도자들이 열이 받기 시작했어요. 열이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어린이 통학 차량 문제, 초등학교 정규 과목 채택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지난 연말부터 해서 넘어오면서 툭툭 터지니까, 물론 예전에 방과 수업 문제도 있었지만 툭툭 터지니까 도저히 이 단체들을 믿고는 우리가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뭉치자. 우리가 스스로 뭉쳐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심하게 이제 뭐 얘기가 나온 경우에는 우리가 아예 그냥 심사를 꼭 국견에서 봐야 되냐, 꼭 국견 품증 받아야 되냐,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상대가 없으니까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하는 이 태권도 문화를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누가 하느냐, 우리 민초 관장님들이 상대가 돼서 서로 상생하고 서로 관계가 만들어지는 정상적인 그런 집단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도권 단체들에 대한 그 울분에 찬 목소리들이 결국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모여서 그런 목소리들을 낼 수 있는 연합회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뭐 오늘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 지금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각 단체들이 대단히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대한태권도협회의 심사와 경기의 분리에 관한 문제라든가 시도협회가 받고 있는 회원의 회비에 관한 문제도 오늘 사실 얘기가 나왔어요. 그 회원의 회비가 과연 뭘 것인가? 그래서 총회식장에서 제가 질문했죠. 회원의 회비가 뭡니까? 도대체. 이게 말 그대로 회원의 회비답니다. 우리가 회원의 회비에 관한 문제를 지난번에 다뤘기 때문에 회원의 회비에 대한 개념 정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선에 계신 지도자분들이 잘 알고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런 발언이 나왔어요. 회원의 회비라는 항목이 있더라. 총회 자료를 봤더니 회원의 회비가 뭔지를 모르겠더라 이거야 나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심사비더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름만 회원의 회비로 해가지고 갖고 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 회원의 회비를 심사비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를 심사비로 통할해서 받게끔 하지 말라라는 취지이긴 한데, 또 일선에 계신 관장님들은 이게 회원의 회비라면, 우리 돈이라면 우리에게 쓰여지도록 해달라는 또 목소리를 또 전하고 있는 거고,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지금. 다만 좀 걱정스러운 것들은 일선 지도자를 위한 그게 돼야 되는데, 자칫 이게 또 하나의 어떤 특정의 어떤 헤게모니 내지는 또 이기적인 어떤 그런 집단으로 혹시 변질될까 하는 그런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저기 그 강명희 원장인가 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다인 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같은 목소리를 이왕 내려면 같은 목소리를 내고, 또 이게 어떤 정치적 집단으로 이게 또 돼서는 또 아니 되고요. 우선 당장에 우선 지도자들이 불합리한 어떤 제도 개선의 어떤 순수성을 가지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한 일선 지도자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거는 좀 알게 하는. 그리고 또 우리도 긴급구조 태권도에서는 그동안 일선 지도자들이 쉽게 말해서 수련생들 많이 입관시키고 또 많이 또 인성을 또 가리키고 하는데 너무 열중하다 보니 어떤 행정적인 거, 그리고 또 이거는 그냥 나와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갖게끔 하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좀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치열하게 논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초등학교의 교과목 채택의 문제라든가 어린이 통학 차량의 문제도 어느 선에서가 가장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아닌가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좀 논의가 되고 검토된 다음에 어떤 입장을 표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익 집단에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사실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아까 나왔던 얘기지만 우리는 사실 다 개인 사업자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사실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도장에서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뭐 어떤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직접 참여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 핵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를 다 고려해서 연대를 해야 될 올바른 이유가 있다라면 연대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그 부분의 주장에 대해서는 뭐 좀 깊게 좀 더 성찰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좀 이런 부분들도 추이도 저희가 아무튼 긴급구조 태권도에서 계속 지켜볼 거고요. 또 관장님들이 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힘이 필요하다면은 또 힘을 또 저희가 또 드려야 될 거고 또 이 방향성이 또 잘못 간다 그러면 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이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목소리를 저희가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말에 저는 좀 누리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아, 여기 왔어요? 아니 근처 어디다 좀 집어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서 기자님 어디 가셨지? 아, 오늘 저기 논산에. 이 긴급구조 태권도 후원을 위해서 제작비를 위해서 직접 다른 곳에 가서 강연을 해서 그런 비용을 뭐 후원금을 낸다 그러네. 진짜? 거짓말하지 마. 정의를 말해야 돼. 제가 이번 일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저는 협회를 쳐다보지도 안 했어요. 제 꿈이 오로지 도장 잘해서 멋있게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내가 왜 저런 데가 저렇게 힘들어야 되나. 근데 깜짝 학교 일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개인적인 극도의 이익이 유집단이다. 더 이상의 이익이 유집단은 없다는 할 정도로 제가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울분이 터집니다. 지금 제가 이 메일하고 이거 보낸 게 10,000통이 넘어, 한 20,000통? 근데 여기 모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학교 서지까지 찾아가자는데 만약에 오늘 여기 와서 20명 든다 했으면요, 관장님들 벌 뗍니다. 벌 떼. 오늘 하루 강의 들어서 강의 20명 든다. 한양대 폭파됩니다. 제가 왜 협회에서도 협회 어려움을 조금 제 협회 절대 수준 안 하렸어요. 정말 이끌고 가기 쉽지 않은 진짜 그런 것도 저는 막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개인의 극도의 이기주의가 마음속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나만 잘 되는데 이거는 리더가 가져서는 절대 안 될 종목입니다. 지도자가 가져서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을 동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동요시키면 안 돼요. 주위 사람 동요시키면 안 됩니다. 누가 그 시장을 책임질 거예요? 저 자식 누가 키울 거예요? 자꾸 옆에 사람 동요시켜가지고 너 싸워. 싸우면 도장 망합니다. 정법한 절차를 이렇게 밟아서 법적 제도도 만들고 어떤 부분에도 하나 안 다치게 그래야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선자 협회에 가서 만나서 당당히 인사하는 게 왜 유선자입니까? 그 사람 우리 선배 아니에요? 그 사람 선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협회 우리가 안 만들었습니까? 야당 반대파도 있지만 우리도 표를 찍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죠. 1년 지금 7개월, 8개월 남았다면서요. 서울시협회. 그 안에 충분히 준비해서 25개구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을 20분 만들어야죠. 그게 민주화 아닙니까? 그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